주린이들의 멘탈 강화 방송 돈다방 미쓰리 5월 13일 토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제 방송에 뭐 네가 미쓰리냐 목소리가 아줌마 같다 이렇게 주접을 떠는 것들이 생겼던데 저는 내일 모레 50입니다. 이미 아줌마 소리 들을 나이 지났고요. 우리 할머니가 제 나이 때는 할머니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주접떨 시간에 앞으로 경제도 안 좋아지고 먹고 살기 힘들어질 텐데 그냥 본인 앞가름 잘할 수 있도록 열심히 사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뭐 합리적, 이성적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씨발 지금 대한민국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입니까? 저도 무속을 신뢰하는 사람입니다. 2008년도 제가 진짜 힘들었을 때 저 경상도 문경에 있는 간판도 없는 아주 작은 점집에 계신 할머니가 숟가락 세워가면서 저 살려주셨고요. 전 지금도 저를 위해서 초를 켜고 저를 위한 부적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저는 정치하지 않을 거거든요. 저는 그냥 돈다방 미쓰리 이렇게 진행하면서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은 거고 제가 돈을 버는 이유는 보기 싫은 사람 안 보기 위함이기 때문에 전 지금 제 주위에 수박을 포함해서 이직들 다 정리했습니다. 그냥 뭐 대화도 안 되고 말하고 싶지도 않고요. 무엇보다 그들에게 그들의 지갑을 두툼하게 해주기 위해서 단 1원도 벌어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문제는 대통령 후보라는 자가 손바닥에 왕자를 써서 나오고 지금 누구나 국민들은 김건희와 윤석열이 무속에 빠져있다는 거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이 지금 대한민국에서 저렇게 정말 저러고 있는데 무슨 여기서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타령을 합니까? 그나마 저는 돈다방 미쓰리에서 오직 주식시장 가지고 나름대로 멘탈 잡고 이성적으로 우리 주식 얘기나 합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 않고는 지금 대한민국 맨정신으로 살 수 있습니까? 웃기잖아요. 예. 어떻게 하면은 그런 주접떠는 자들이 제 방송에 접근하지 못하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좀 고민하고 싶고요. 제 방송 안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는 그런 분들 돈 한 푼도 벌어주고 싶은 마음 없어요.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5월 12일 금요일 뉴욕 증시 마감 현황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께서 아침에 출근할 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송 좀 추천해달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제가 요즘에 다른 방송을 모니터링을 안 합니다. 예, 모니터링 하다가 열받을 것 같아서 모니터링을 안 하는데 저는 오히려 뭐 경제라기보다는 주식 쪽에 약간 좀 집중하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주식 공부를 하고 싶은 분들이 뭐 책을 추천해달라든가 하면은 저는 뭐 경제고 나발이고 다 필요 없고요. 그냥 심리에 관련된 그런 책들을 좀 추천해드리고요. 아니면은 제가 옛날에 한참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그 제시 리버모라는 그 미국의 투자자 그 분이 쓴 책을 저는 좀 읽을만 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물론 그 제시 리버모어는 나중에 자살을 하게 되는 그 슬픈 그 이야기가 있지만 뭐 그렇게 감성적인 접근하지 말고 그 제시 리버모어가 그 매매했던 그런 매매 기법이라든가 그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 어떤 심리 같은 것을 보면서 멘탈을 강하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고 저는 이제 느꼈기 때문에 그런 뭐 책 읽으시면은 좀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경제라는 것은요, 주식이라는 것은 벼락치기로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고 뭐 경제지표, 뭐 수치, 용어 이런 거를 많이 안다고 아는 것도 아니고 그냥 오히려 단순하게 그냥 경제라는 뭐 그런 단어보다는 오히려 진짜 그냥 경제는 돈이다. 내가 내 지갑을 두둑하게 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이렇게 아주 단순하게 접근하는 것이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앞에서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너무 많은 거를 알려고 하시면 오히려 더 생각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경제의 수많은 카테고리 속에서 주식 쪽만 후벼파고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 지금도 그렇게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요. 아마 앞으로도 그러지 않을까. 예. 그래서 그냥 딱 저는 주식 시장만 보는 뭐 그런 스타일이니까 제가 조금 추천해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많은 거를 아는 방송은 많은 것을 아는 척하는 방송은 별로 전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떤 교훈이 뭐냐면 한 가지를 깊숙이 파면은 그 한 가지를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나는 뭐 부동산도 알고 채권도 알고 뭐 주식도 알고 뭐 펀드도 알고 그러니까 다 뭔가 뭐 경제를 섭렵한 것처럼 그런 분들 예, 죄송하지만 깊이는 없습니다. 뭐 스카이 경영학과 경제학과 교수님들 주식 잘하는 거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 하려는지 이제 제가 개떡같이 얘기해도 여러분들께서 찰떡같이 알아들으셨으니까 예, 여기서 이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10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소폭 하락했습니다. 다우지수가 0.03%, S&P 500이 0.16%, 나스닥이 0.35% 하락했습니다. 자,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이유는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하락했다? 허공에 삽질하는 소리입니다. 자, 제가 최근 주식시장을 이렇게 표현해드리죠. 호재와 악재가 줄다리기를 하는데 사실 올해 연초에도 제가 줄다리기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만 그때 줄다리기는 호재와 악재가 팽팽한 50대 50, 뭐 가끔씩은 49대 51 이렇게 팽팽한 기싸움을 하는 줄다리기였다. 그런데 지금 줄다리기는 팽팽한 기싸움이 아니라 호재는 힘이 없어서 힘을 못 주고 있는 것이고 악재는 힘을 줬을 때 완전히 시장이 무너질 것 같아서 지금 힘을 안 주고 있다 보니까 뉴욕 증시가 그렇게 버티고 있는 것이다. 허접한 전문가들은 지금 인플레이션 타령하고 앉아 있는데요.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 관심 없다고요. 어제 방송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문가들은 뭐 인플레이션도 잡혔고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도 이제 해결될 거고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고 9월 달에 인하할지도 모르고 뭐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개소리들을 갖다가 뉴욕 증시도 상승할 것이고 대한민국 증시도 뭐 2,800 타령하고 앉아 있는데 그건 죄송하지만 정말 까는 소리고요. 자, 기대 인플레이션이 뭐 상승했다. 미시간대가 발표한 1년 기대 인플레이션이 4월 달에 4.6이었는데 5월 달에 4.5였습니다. 그러니까 4월 달에 4.6일 것이다라고 발표했는데 4.5. 전월 대비 0.1% 기대 인플레이션이 감소됐습니다. 문제는 예상치는 4.4였는데 예상보다 더 나오지 않았느냐. 왜요? 며칠 전에 5월 10일 날 발표한 4월 달 소비자 물가 지표. 그때 예상치는 왜 5.0이라고 전월과 똑같이 5.0이라고 잡아놨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기대 인플레이션은 오히려 또 4.4로 잡아놔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 그리고 제가 연준 발언들 이렇게 얘기해드리죠. 연준 의원들은요. 지금 절대 주식시장이 뜨거워지는 걸 원치 않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매번 그러죠. 뭐 인플레이션이 꺾이고 있는데 우리는 인플레이션이 2%가 될 때까지 갈 길이 멀다 이런 얘기 계속 할 것이다. 물론 시장은 그런 소리를 귓등으로도 안 듣습니다. 연준 의원들이 왜 저렇게 얘기하느냐. 연준 의원들이 공식적으로 금리를 동결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순간 투자자들이 흥분할 것이고 그렇게 금리 동결을 딱 정하는 순간 투자자들은 아예 하반기에 금리를 인하할 거라는 식으로 완전히 해석을 할 거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주식시장이 과열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준 의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갈 길이 멀다. 뭐 이렇게 얘기할 거기 때문에 연준 의원들의 발언들은 크게 의미를 두지 않아도 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을 가스라이팅 했습니다. 자, 이날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가장 최근의 소비자 물가 지수와 고용 보고서는 인플레이션이 하향 추세에 있다는 일관된 증거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그 얘기는 뭡니까? 추가적인 통화 정책, 통화 긴축 적절할 것이다. 우리 연준은 아직 금리 인상 할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고용보고서 타령을 하고 앉아 있는데, 자, 제가 그랬죠. 몇 번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미국 고용이 잘 나오고 있는지. 그런데 어느 순간 목요일마다 발표되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금 26만 건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 고용이 좋은 이유를 미국 경제가 좋다라고 해석하면 여러분들 굉장히 나중에 뒤통수 크게 맞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인플레이션 압력이 지속될 수 있는 우려 때문에 하락했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한마디로 배부른 소리예요. 지금 미국은 뭡니까? 경기 둔화에서 경기 침체로 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대놓고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하라고 해버리면 미국 증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증시가 휘청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호재와 악재가 줄다리기 할 때 악재가 경기 침체라는 카드를 쥐고 있으면서도 힘을 안 주고 있는 겁니다. 왜? 힘을 주는 순간 시장이 우르르 무너질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뉴욕 증시를 인플레이션 타령하고 앉아 있는 거죠. 모질이들이. 자, 지역은행주들. 이날 같은 경우에는 반등을 모색했으나 대체적으로 소폭 하락했다. 자, 실리콘밸리 뱅크 파산 이후에 지역은행들의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자, 지금 확실히 호재가 시장에 별로 없어 보입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 그나마 시장의 호재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2023년 하반기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인데,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한다라는 것은 인하를 할 수밖에 없는 그 어떤 충격적인 악재가 튀어나올 것이다. 그래서 단순히 주식시장에서 하반기에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면 주식시장이 좋을 것이다라고 해석하면은 정말 모질란 전문가들이다.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는 경우는 그 전에 하반기에 어떤 이슈가 빵 터져서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적인 일이 생길 거기 때문에 지금 주식시장에 있는 호재는 그런 모질이들이 제시한 금리 인하 기대감인데 우리는 거기에 결코 흥분하면 안 된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부채 한도 협상. 원래는 12일로 예정되어 있었다고 하죠. 협상을 위한 회동을 하기로 했는데 다음 주 초, 그러니까 5월 15일 혹은 5월 16일 날 날짜를 좀 미뤘다고 합니다. 신중을 기하는 거겠죠. 왜냐하면 둘이 회동했는데 뭔가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했어. 그러면 미국의 디폴트, 셧다운 이런 불안감 때문에 주식시장이 출렁출렁 거릴까 봐 오히려 회동을 좀 미루더라도 조금 더 신중하게 하자. 이런 분위기고요. 6월 첫 2주 동안 바닥을 드러낼 위험 가능성이 크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게 돈은 인간이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최악의 경우 미국이 셧다운 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셧다운 되면 또 오히려 똥줄탄 공화당과 똥줄탄 민주당과 똥줄탄 조 바이든 행정부가 또 만나가지고 야, 이거 셧다운 이렇게 놔두면 되겠냐 안 되겠냐 우리 빨리 협상하자 해서 오히려 협상을 빨리 이끌어낼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셧다운이라는 어떤 시나리오도 가지고 계시면서 시장을 대응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어떤 분위기냐면 셧다운 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디폴트 시키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단순히 셧다운 디폴트를 떠나서 이렇게 시끌시끌하면 2011년처럼 미국이 신용등급을 강등당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불안감 때문에 지금 투자자들이 좀 쫄고 있는데 재무부 현금과 비상조치로 6월 15일까지만 버텨준다면 또 그때 이렇게 분기 세수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거 셧다운 하면 되겠어? 그러면 추가 긴급조치 만들자 이런 식으로 최소 7월 말까지는 자금 조달이 계속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이런 어떤 차선책도 가지고 얘네들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에서요. 해결책이 있는 부채 한도 협상 그리고 2008년도 금융위기처럼 커지지 않을 지역 은행들의 어떤 불안감 이런 거 가지고 뉴욕 증시의 하락을 읽어내는데 이건 진짜 어떤 얘기입니까? 배부른 소리예요.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는 뭐를 준비해야 되냐면 미국의 경기 침체를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날 뉴욕 증시가 하락한 것이 인플레이션 압력이 계속될 수 있다는 우려감, 이거 배부른 소리예요. 지금 인플레이션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상으로 지금 인류 역사상 한 번도 겪어보지 못했던 이런 엄청난 유동성 컨트롤 못하고요. 그리고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시간차 사이에서 벌어지는 어떤 그 갭에서 이미 미국의 경제 지표는 꺾였습니다. 둔화되고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단순히 뉴욕 증시에서 아이고 미국 경제 지표가 이렇게 둔화됐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안 좋아라는 얘기를 못하고 있을 뿐이죠. 그리고 경기가 둔화되면서 잘 나오는 고용 지표를 가지고 여전히 미국 경제는 좋다라고 사기를 치고 있는 거죠. 자, 6월 13일부터 6월 14일까지 FOMC 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딱 한 달 남았어요. 지금은 금리 동결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뭐 지금 제가 그동안 방송한 그 내용과 별반 다르지 않는 내용이 오늘 내용인데 가장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강조해드리고 싶은 거는요. 지금 흥분할 단계는 아닙니다. 여러분 금요일 대한민국 주식시장 보셨죠? 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주제 파악해야 됩니다. 우리는 미국처럼 쓸 카드가 별로 없어요. 뭐 최근 뉴스 보니까 뭐 집값도 반등하고 뭐 대출이 늘었는데 그 대출 는 이유가 개인들이 주식시장에 뛰어들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물갈이 시켜요. 절대 시장이 그렇게 대출받아서 주식하는 개인들에게 수익을 안겨주지 않습니다. 그거는요, 그냥 진리인 것 같아요. 그러면 결국 그런 대출 자금이 지금 주식시장에 들어와 있는데 그 이유는 전문가들이 작년 말 예상과는 달리 2023년도 주식시장을 그닥 나쁘게 보지 않거든요. 툭하면 2,800포인트 얘기 나오니까 지금 주린이들이 이제 어설프게 대출받아가지고 물려있는 종목들을 물타기 하고 있습니다. 제가 진짜 반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물타기거든요. 왜 물타기 하면은요, 종목이 안 가요. 이걸 진짜 막 보여드리고 싶어, 이렇게. 뭐 제 뇌를 압수수색을 하던 아니면 이렇게 뭐 정말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어떤 그 현재가창 보여주면서, 이렇게 정말 설명하고 싶을 정도로 그렇게 개인들이 대출받아서 주식시장에 뛰어든다? 주식시장 안 좋아집니다. 완전히 물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어떠한 상황이 벌어진다고 하더라도 어설프게 손절하지 말고 그리고 투자 자금 더 들여다 놓지 말고 지금 필요한 건 그래 일단 어차피 손해 본 거니까 기다려보자. 때를 기다려보자. 그리고 물타기도요. 때를 봐서 물타기 짠 해서 평당 딱 낮추고 확 반등할 때 딱 털고 나오는 거지 지금 물타기 하는 구간 아닙니다. 절대 흥분하지 마시고 허접한 전문가들이 뭐 주식시장 뭐 좋게 뭐 얘기하고 막 이럴 텐데 속지 마시고요. 뭐 물론 지금 2,500포인트 반납하고 이러니까 또 그 사람들 입에다가 짚어 채운 것 같던데 그냥 여러분들은 제가 어제 썸네일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웬만한 어설픈 전문가들 위에 머리 꼭대기에 여러분들은 앉아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 소중한 돈 지킬 수 있고요. 그래야지만 정말 그렇게 허접한 전문가들이 설치지 않는 그런 시장을 만들 수 있는 겁니다. 자, 5월 13일 토요일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5월 14일 일요일 방송에서 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5월 15일부터 5월 19일까지 우리가 또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해야 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많이 고민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저는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